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부자되는 땅만 쏙쏙 뽑아드리는 부자되는 부동산의 장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개발공사가 2018년 10월에 설립되어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의 완전체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새만금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3개의 자치단체가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어 끊임없는 분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을 극대화시키고자 2015년 11월 달에 중앙조정분쟁위원회 결정으로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구간은 부안군에서,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있는 2호 방조제는 김제가,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3호, 4호 구간은 군산이 관리하도록 최종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무 손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이러한 결정에도 군산시와 부안이 반발하면서요, 이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새만금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서둘러야 차질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고, 또 새만금을 단일구역 행정 설정을 해야 한다 등등, 이렇게 언론에 계속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요, 새만금위원회가 정부 직할 세종시, 계룡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등이 새만금에 대한 모델로 제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가 통합된 사례를 여러분 보면은 그 마산 창원 진해가요, 통합 창원시로 109만 명의 인구로 100만 명이 넘어가는 광역시급으로 지자체 현재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통합 청주시는요, 청주시와 청원구를 합치게 되면은 인구 83만 명으로 이제 급성장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 논의가 여러분 계속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한 개의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8개 도, 한 개의 특별자치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한 개의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에 거론된 건 여러분 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시가 영기군, 공주군, 청원군을 일부러 편입시켜 가지고 세종 특별자치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과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이제 군산이나 김제, 부안을 일부 지역을 편입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지역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원활하게 된다면야 새만금은 특별자치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치시 중에서요, 여러분, 인구 50만 명이면요, 현행법은 무조건 대도시로 들어가고요, 대도시 특례 수용으로 자치단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하부에 일반구를 둘 수가 있어서요, 광역단체가 처리하던 사무의 일부인 도시관리 결정권, 즉 용도 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산업단지의 지정권과 주택건설 승인 등 이렇게 여러가지 직접 자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많은 혜택과 특혜로 인해서 이제 강력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무조건 인구 50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만 명이 넘어가면요, 광역급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인구가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지자체 혜택은 똑같습니다. 새만금을 보면 여러분, 이제 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요. 군산은 인구가 26만 명, 김제는 이제 8만 3천 명, 인구는 지금, 부안은 지금 5만 5천 명인데요. 이렇게 3개의 지자체가 통합을 하면 이제 40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 개발로 인해서요, 예부 인구비 이제 76만 명이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새만금 자치시와 통합시를 가정을 해보면은 내부 용지의 인구 유입이 27만 명 예상되는데, 이렇게 세계 통합 인구가 40만 명 정도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47만 명이 인구 유발효과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요, 새만금 자치시 27만 명을 제한다 해도요, 이렇게 세계 통합된 지자체 인구가요, 약 87만 명 정도니까
대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새만금 자치시를 별도로 하고 세계 군산, 김제, 부안의 세 개 도시가 통합하게 되면은 인구가 87만 명의 대도시로 향후 100만 명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통합을 가정할 경우요. 새만금 자치시 27만 명, 이게 세 개의 통합시 약 87만 명,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광역시급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와, 그러면은 114만 명 정도니까 광역시급 인구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6월달 기사를 보면 여러분이 새만금 세계 시군 통합시대에 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요. 본격적인 새만금 투자가 생기기 전에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을 만들고 땅 분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다툼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만금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사업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입주 후 지역 간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 인근 지방 자치단체를 지금부터 손봐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은요 역대 정권이 가다설화를 반복하고 연간 1,000억 원, 2,000억 원 투자를 이렇게 장밋빛 공약을 내주시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약이 아니고 역동 정권이 정상적으로요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매년 1조 원씩을 꾸준히 투자로 개발이 되었다면요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새만금을 물류 중심, 경제 중심, 한국을 홍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경제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새만금 위원회를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이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일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조금 역설적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20조가 넘는 4대각 사업을 끝마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새만금이 들어감으로써 가속화가 당기면서요. 내부 개발 속도가 눈에 확 띄게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확고한 의지로 행정력 구역 획정에도 확고히 해주고서 요청드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새만금이 세종시보다 5.7% 더 크고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형성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도시에서 관광과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6월달에 보면 6월 5일날이요. 서울특별전시관에서 중화권 자문위원들과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되었고요.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안으로 이제 새만금을 또 방문하게 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춤했던 투자 유치 활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게 되고요. 경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개발이 빨라져서 대한민국 경제에 마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제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요 특별자치시 통합 등이 언론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특별자치로 통합이 될 예정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의복리나 고잔리라든지 창곡리, 동중리, 증상리 이런 땅값 미친 영향은요 대단합니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에 있는 땅값들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만금에 주목하신다면요 미래가 밝아질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새만금에 주목하셔야만이 돈을 벌어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네야만 이렇게 좀 정보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되는 부동산의 장정림이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